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보였음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엠폭스, 코로나, 전고체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대상에 소형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평수까지 포함시켜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3년간 국내에 도입된 백신의 3분의 1가량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제와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우정바이오, 파미셀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이상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BMS 기술을 내놓고도 차주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코리아 FT, KNS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노하우 오늘도 끝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미국장 그래도 올해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금 가격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그래도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해외 시장은 견조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약세는 아니다고 봅니다. 시장 오늘의 시장 종합 현재 매매 동향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하고요. 기관이 매수세 가담을 좀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은 선물에서는 매수로 외국인이 지금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약간 쉬어가는 개념이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매도가 좀 출현이 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약세지만은 심한 하락장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암시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들인데 나스닥 상황 같은 경우에 잠시 한번 상황을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지난주에 22선을 돌파하면 추세 반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주 연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여력은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조만간 21선 돌파 안착 이 과정의 또 흐름들이 조정들이 좀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여력 그러니까 거의 한 18,0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자, 오늘 같은 상황에서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점에서 올라온 사이클이 월 사이클이다 했을 때는 월 사이클은 이제 10일에서 15일간 상승하는 개념이죠. 이게 짧으면은 10일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한 9분응선 정도 거의 다 좀 회복을 좀 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오르면 2,700 정도 좀 오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21선과 60일 사이에 이제 박스권에 갇히는 흐름들이 일주에서 한 2주 정도 보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여줄 필요가 현재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지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 요거에 관련된 건데 상승 섹터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상한가 친 종목 중에서 우정바이오가 약간 상한가를 좀 치고 있는데 이제 섹터의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은 코로나 음압병동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중환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하는 뭐 그런 부분이 되죠.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군도 이제 보더라도 시젠, 파미셀, 캐스피온 뭐 이런 종목군도 수젠텍 대부분 엠폭스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말씀을 드렸죠. 그 진 매트릭스, 랩 지노믹스 외에 대체적으로 이제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젠,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그 외에 나름대로 미국 진출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엑세스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수젠텍, 휴마시스 이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료의약품 백신에 대한 원료의약품 공급 이런 부분들은 파미셀 부분들도 대표적이고 ST팜이라는 종목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잘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예전에 가장 덜 오른 녹십자 MS도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RNA 관련된 연관된 종목인데 진단키트 사업은 이제 부스로 하는 바이오니아 이것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대부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치료제 쪽, 그다음에 백신 쪽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백신 관련된 부분이 서서히 하나의 그 시장의 어떤 순환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차백신 연구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백신 연구소가 왜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차바이오 그룹에 해당이 되는 쪽에서 백신 쪽으로 빠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프리미엄 백신 면역력 저하가 없는 백신 기전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나중에 나타나지고 있고 장중 고점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슈팅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봤을 때는 차백신 연구소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중에 진원생명과학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 플라스미드 DNA를 올리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CGMP급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원료물질 기술 뭐 이런 가지고 있는 업체 부분들도 잘 이제 보셔야겠죠.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순환매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도 뭐 대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에 거의 좀 잡힙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2차 전지 쪽, 전고체 쪽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종목군들은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뭐 워낙 유명하죠. 그다음에 CIS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EV 첨단 소재, 한농화성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부상이 좀 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또 포커스인데 뭐 2차 전지 전고체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BMS나 뭐 회로 보호 장치 뭐 여러 가지 이거 열 차단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고체로 가야 된다. 이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EV 첨단 소재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순환매 차원에서 아직 이제 시세 초입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자회사 쪽에 대만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투자 이력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번 21선 돌파, 그다음에 상승사파의 숫자 도정을 보이고 슈팅 단계, 장중 조정이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올라타서 넥라인까지 3,250원 이 넥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상당히 좀 괜찮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아직 시세 분출 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1선이라는 것은 21선 우하향, 그다음에 우상향 상관없이 주가가 돌파, 이렇게 붕괴 이런 수순을 받게 되죠. 돌파했을 때의 진입문, 암호문 또는 열쇠 이거는 항시 요겁니다. 상승사파의 십자 도적 이게 열쇠예요. 이걸 열쇠를 끌렸잖아요. 그리고 십자 도적을 보이고 본격적으로 갈 때는 간다.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중 8구 내일이나 모레 또 이번 주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상한가 특징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날이 멀지 않을 거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는 거고 다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 덕산 테크피아도 우리가 이제 시총이 무거워서 울지 좀 괜찮습니다. 시총이 무거울수록 뭐 순환매가 좀 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을 보면은 이제 퓨처캠이라는 종목이 뭐 상한가를 했는데 치매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번 또 부상이 되고 있네요. 그 중에서 이제 퓨처캠도 이 방사선을 이용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사선 의약품의 선도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부분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강세 부분들이 거의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ST팜도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좀 있네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현재 백신, 현재 mRNA 관련된 올려물질, 올리고당
요거를 만들는 어떤 업체이기 때문에 이 mRNA 백신 관련된 수직 계라를 완성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제약 바이오주가 거의 이제 강세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특이할 만한 부분들은 온라인 교육 관련된 부분이 떠올라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두 가지 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AI 쪽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현재 감소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감소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의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좀 우세한 하루인데요. 당분간 이 잭슨홀 미팅이나 FOMC를 앞두고 경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끌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설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엠폭스 관련입니다. WHO가 엠폭스로 비상사태를 선언했었는데요.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에서도 발병하고 스웨덴에서는 변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점점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연구 개발 지원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화재 위험이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또 시장에 새로운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오늘도 시장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또 2, 3일이 멀다 하고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그 파헤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코로나 쪽, 그다음에 그 현재 엠폭스, 온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고요.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지진, 자연재해 이 부분이 경제를 약간 흔들 수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성도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뜨고 있는데 아직 뜨지 않는 업종이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됐던 엠폭스가 2년 전에 1, 2년 전에 유행했다가 사그라들었는데 다시 한번 기승을 벌였는데 이게 대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어떤 복병이 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기존 클레이드 1의 변이 바이러스인 클레이드 1B가 빠르게 확산하는 점, 다시 말해서 과거 2년 전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온숭이 두창 이 부분들은 두창은 현재 요거는 천연두를 말하는 거고요. 천연두는 백시니아 바이러스 부분이죠. 백시니아 바이러스. 백신의 원료가 백시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혈청에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엠폭스는 곧 니꼬르 이제 천연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무섭냐면은 천연두 하면은 천연두나 홍역 이런 것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이렇게 다 맞았습니다. 그런 주사인데 자
이게 공포심이 좀 대단하죠. 왜냐하면 한 번 병에서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병에 걸리고 며칠 앓으면 다 나으면 태가 안 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거는 얼굴에 뭐 곰보도 나고 뭐 이렇게 한다기 때문에 공포감이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앓게 되면 얼굴에 곰보 난다 생각해 보세요. 기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의 치명타가 좀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부분에서 마찬가지 공포심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신체 접촉 현재 뭐 이런 것들로만 됐었는데 비말이라든가 이제 공기 전파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으로 약간 떠올라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자 온성애 주창 관련된 부분은 백신은 이미 이제 치료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2세대 백신이죠. 현재 주사 방식이 아닌 현재 어떻게 보면 피부에 이제 흉터 자극이나 흉터를 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2세대 어떤 백신이라는 점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관련된 종목은 HK 이노웨이라는 종목입니다. HK 이노웨이는 원래 이제 이런 백신 전문이 아니라 다른 제약 바이오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또 시총도 무겁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는 현재 민감하게 발언하지 않지만은 이런 밸류에이션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한번 나와주지 않느냐, 나와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관점에서 HK 이노웨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들고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기차 공포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알고 나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가 결론적으로는 대세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삼성 SDI가 두각을 나타내고 주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압축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고체에 대한 어떤 그 발전 속도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2027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현재 어떻게 보면 올해가 지나면 2025년이기 때문에 3년 후의 미래라는 것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뭐니 해도 가장 앞서 있는 부분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고 이거는 황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데모 플랜트까지 먼저 구축을 좀 해놓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최근 차트의 모습도 이게 이제 가바닥이죠. 냉난점이 여기서 형성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올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뭡니까? 21선에서 신의 암호, 캔들의 암호가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타나고 2, 3일 동안만 매수 기회가 주어진다. 정확하게 성립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물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외에도 뭐 다른 네이커 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덕산 테코피아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지만은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화두를 보는 것이 TSMC 최대 적은 삼성도 중국도 아니었네. 지진 리스크, 복잡해진 투자 셈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최근 대만 본토하고 현재 일본에서 연달아 지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최대의 현재 이 패키징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 대만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대만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진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또 해외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택한 곳이 일본인데 일본도 이제 지진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TSMC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을 평택으로 옮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평택이 어디가 있죠?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나도 이곳은 절대로 안전한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평택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지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만큼 안전에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데 세계적인 어떤 그 반도체 밸류체인이 TSMC가 지진 리스크로부터 그다음에 전쟁 리스크로부터 있다 하면은 이걸 좌시할 리는 없죠. 그래서 대안으로서의 이제 한국에 위치했던 그런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 평택 용인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일본 현지에서는 조만간에 뭐 100년 만에 한 번의 지진, 관동 대지진, 동경 대지진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이 나오면은 당장 파괴력 물론이고 후속적인 밸류체인도 아예 제외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죠. 마찬가지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종목은 그 중에서 하나마이크로라는 종목, 현재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사한 반도체 패키징 업체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의 어떤 불안, 또 이 밸류에이션의 증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조용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마지막 급락이죠. 냉랭점 눌림목 보이고 이렇게 이제 탈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관련된 종목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 손상된 신장을 재생하는 줄기세포를 발견했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콩팥도 치료제 개발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존에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신장세포를 유도하는 세포 치료 전략을 이뤘다 하는 내용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분화 조절에 실패를 했을 때 종양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화 능력의 조절 때문에 현재 세포 치료제의 역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보면은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하는 개념이 좀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어떤 세포 기질을 발견을 좀 했죠. 그래서 신장을 재생할 수 있는 조직 내 줄기세포 부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 이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의 가능성이 이제 줄기세포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좀 세밀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다양한 테마들 중에서 제 눈에 한 가지 다른 게 좀 들어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바이오 쪽이 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 또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엠폭스, 전고체, 반도체,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그중에서 줄기세포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뭐냐면은 바이오 치료제 가치 사실의 최정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은 임상 1상, 2상, 3상을 통해서 검증돼서 치료제까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학합성 의약품에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바뀐 지는 오래가 됐는데 대부분 치료제에는 이중항체라든가 아니면 약물 항체 결합체 이쪽에 거의 포커스 주류가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CGT, 그러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서의 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 CRT 치료제가 최근에 좀 주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버전이 뭐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 버전은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좀 포함하지만은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들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거는 항노화, 그러니까 무병장수의 시대. 지금은 노화도, 지금은 비만도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화도 질병이라고 현재 정립하는 시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어떤 기술, 그다음에 이제 대체육이나 이종장기 이런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기술의 가치 사슬이 바로 줄기세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상이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줄기세포 쪽에 밸류체인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올해 초 2월 달에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 바이오법, 그러니까 참생법이라고 합니다. 개정을 좀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시행령을 현재 아직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행령도 곧 나와줄기 때문에 연구용으로만 지금까지는 어떤 그 치료 행위가 됐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뭐냐면은 치료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줄기세포의 그런 부분들이 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수혜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거의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줄기세포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좀 약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는 자기 복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현재 이 확실한 어떤 아젠다를 질병 치유의 아젠다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줄기세포라는 것은 신체 각 기관 어느 각 기관으로 다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만능인과 동시에 어느 각 기관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분화를 끝낸 어떤 줄기세포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줄기세포의 어떤 주사 치료 방식은 한번 주사를 놓으면은 신체에 필요한 부분에 알아서 가서 장착해서 알아서 그 세포로 변화돼서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줄기세포의 효과입니다. 호밍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줄기세포가 있으면은 간이 안 좋으면 간으로 가서 간세포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간세포에 갔다가 여기서 뭐 신경세포가 자라나면은 이게 뭐예요? 암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뭐 바뀌고 있는데 줄기세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 큰 성인의 몸, 골수나 탯줄 이런 데에서 줄기세포를 좀 찾아내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분야의 줄기세포죠. 이거를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이거를 투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분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극복하고자 현재 연구를 했던 것이
수정란 줄기세포, 수정란 줄기세포에서 배아가 자라고 이게 태아가 자라기 전에 이걸 배아를 채취해서 요거를 특정 세포로 분화하는 쪽에 어떤 줄기세포를 찾아내서 신경줄기세포면 신경줄기세포 찾아내서 이걸 고순도로 배양을 해서 치료제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근데 단점이 뭐겠습니까? 수정란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지는 않죠. 그래서 태동이 되는 게 뭐냐?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다시 말해서 이 안의 것들을 자기의 체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황우석 박사가 했던 최초의 기술, 엔티원 기술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지금 나타나고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종장기,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종장기, 그러니까 내 체세포, 그러니까 내 DNA를 가지고 있고 돼지의 DNA가 없는 이런 것들을 키워서 내 몸속의 장기로 교환하는 그런 것도 연구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이거 돼지 한 마리 키우면은 1억 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가 기술적인 완성도가 됐고 이게 정말 치료 효과가 되고 임상이 통과됐을 때는 무병장수 시대.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아서 신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뭐 췌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바이오 붐이 이번에 이제 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줄기세포가 특정 어떤 세포로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신경줄기세포로 분할을 해서 이것이 임상 일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S바이오메딕스라는 회사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치매, 파킨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줄기세포의 붐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줄기세포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줄기세포는 가장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죠.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아무래도 이쪽이 좀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차바이오텍하고요, S바이오메딕스 두 가지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은 뭐 차병원 사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헬스케어하고 병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줄기세포를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체, 체세포, 그다음에 주성란, 수정란, 제대열까지 다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이런 특정 신경세포 분화 기술 여기서 찾아내서 치료제를 찾는 그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죽기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세 분출이 좀 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차바이오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 현재 김동욱 박사팀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수정란 줄기세포에서 특정 줄기 신경세포로 했던 걸 찾아냈습니다. 요거를 고순도로 정제해서 파킨슨병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했는데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임상 1상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중간 발표입니다. 근데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튀었죠.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좀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다른 기존의 어떤 그 연구 임상을 발표를 했을 때는 좀 튀지 않겠냐. 이것과 비슷한 어떤 치료 기전을 하고 있는 업체가 뭐 조단위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너무나도 저평가됐다.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차바이오텍, 계열사 차헬스케어가 최근 싱가포르 메디컬 그룹을 인수한 내용도 있는데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S바이오메딕스는 다음 달 중에 임상 결과와 관찰 결과 등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자, 둘 중에 한 가지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예. 종목일까요? 네,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네. 자, S바이오메딕스는 이제 이 줄기세포에서 특정 세포로 분화하는 거죠. 특히 이제 신경 종부세포로 분화하는 쪽에 요거를 찾아내서 고순도 배양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생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썼을 때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암이나 다른 쪽으로 변질된 것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치료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줄기세포 어떤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다 하지만은 일부는 치료 효과가 있는데 일부는 1년 지난 뒤에 암으로 하는 것도 많고 효과가 없어진 경우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화가 다 끝난 성체 줄기세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완벽한 것은 수정란, 더 완벽한 것은 체세포 복제. 여기서 특정 신경 줄기세포를 찾아낸 것이다. 근데 가장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상은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였습니다. 중증 하지허혈 그리고 파킨슨병 관련해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예. 네, 오늘도 이 종목 시간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예.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홈캐스트입니다. 네. 자, 홈캐스트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셋톱박사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두 번째는 황석 박사 관련된 주로 많이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 줄기세포 업체가 아니다. 또 두 번째는 과거에 황우석 박사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말이 좀 나서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죠. 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원래 국내 동물 복제 그다음에 줄기세포 연구에 또 시초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최종 연구 책임자라는 그런 책임 때문에 공동 연구였지만은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엔티온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은 중동 UAE 쪽으로 연구소를 이전해서 중동 현재 두바이의 바이오 리서치 사업을 굉장히 주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복귀를 위해서 첨생법을 계기로 국내 바이오 현재 어떻게 보면은 두바이 쪽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가의 투자 유치를 현재 중간 교육자 역할로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고 또 국내 바이오 업체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교 역할 내지 실제적인 어떤 국내 복귀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 튈지는 모르지만은 튀면은 좀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넷플릭스 작년에 방영이 됐죠. 그래서 복제의 왕 그런 히스토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만수르가 나와서 악수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인터뷰에서 만수르가 모든 것을 홀뻑 지원해줄 준비를 다 갖춰주고 있다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만수르가 운영하는 국부 펀드, 무바달라 펀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계 자산도 많고요. 근데 무바달라 펀드가 한국 투자 전담팀을 신설을 좀 했고요. 이번에 두바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MOU 계약까지 맺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내 국직한 바이오 업체에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의 중동머니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게 언제 되느냐. 뭐 내년에 될 수 있는 거, 다음 달에 될 수 있는 거,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 방영이 됐던 그런 아부다비 바이오 리서치 센터 뭐 여기 있죠. 그리고 건너편에 제2 바이오 리서치 센터가 있고 저 건너편에 그 뭐 어마어마한 동물 복제 또는 맘모스 복제 어떤 그 시설로 보이는 현재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 메모드 복원 관련된 그런 부분, 메모드 복원 해봤자 그게 얼마만큼 뭐 대단하냐 하지만은 그 복원에 쓰였던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체세포 복제 기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종 장기나 대체육 요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걸로 판단이 되고 또 현재 성공 가능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나름대로는 성공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두바이 현재 줄기세포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ADSCC라고 그쪽하고도 직간접적인 재연구가 왕성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홈캐스트하고는 전혀 이제 무관한 게 이루어지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이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회사 자체가 이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깔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유 없이 만약에 이제 급등하면은 이런 추진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복귀 가능성, 홈캐스트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월봉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의 모습에서 한번 크게 튀었을 때가 2014년입니다. 최초의 이제 우회 상장은 아닌데 그 대주주 지분을 얻었던 거죠. 한번 튀었고 이 이후로 2016년에 한번 튀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NT1 특허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서 증시 입성을 좀 했던 거고요. 이후로는 계속 현재 쉬었죠. 중동 쪽으로 진출을 좀 해서 쉬었다가 거의 쌍바닥까지 왔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2014년이면 2024년이면 딱 10년간의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튀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가격은 오늘 종가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오늘 종가보다 살짝 빠진 가격이죠. 3,000원 정도 좀 되고 목표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3만 원. 그렇게 자신 않냐?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다만 10배거 1호의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기 때문에 과감하게 3만 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만나봤는데요. 더 자세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코스피가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2,6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에 줄이지 못하면서 78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 테마모니로 엠폭스, 전고체, 반도체, 줄기세포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홈캐스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판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